그 밖에 납세의무자라고 되어 있죠? 저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 시 증여의제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읽어볼게요. 상속 개시 후, 상속이 됐어요. 근데 상속 재산에서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에서 각 상속인이 상속분이 확정되어 뭘 했대요? 등기했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각자 본인 앞으로 뭘 한 거예요?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등기를 했어요? 그 등기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상속은 끝났죠. 그리고 다시 만나서 협의해서 재분할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얘네가 지분을 똑같이 받아가지고 각자 등기를 했는데 등기치고 다시 만나서 재분할했는데 얘가 4대 3대 3으로 만약에 됐다. 그러면 얘가 지분이 재분할하면서 늘었죠. 어디서 난 거예요? 얘네들이 준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뭐 한 거예요? 얘네들로부터 뭘로 취득한 거죠? 어떻게? 증여로 취득한 거죠. 상속이 아니라. 왜? 상속은 받아서 여기서 뭘 했어요? 등기했어. 그러면 상속은 끝난 거잖아요. 각자 상속받 자기 거거든 이제. 그죠? 근데 얘들이 다시 만나서 재분할해서 지분이 변동되면 이때는 뭐예요? 그냥 준 거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여기는 증여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왜? 이미 상속 끝나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끼리 서로 그냥 주는 거니까 얘는 증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이미 상속 끝났고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뭘 받아?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본다. 그 말인지 이해가시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나머지 읽을 거 없어요? 저희 양가로 2번 52페이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공간법에 따른 67조에 따른 대중, 그러니까 지목이 돼인 토지예요. 근데 국계법 등에 따라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그러니까 얘가 택지공사 끝나가지고 지목이 돼인 토지인 거죠. 근데 이 토지가 뭐 있다는 거예요?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이 말은 그 대지를 뭘로 썼다는 거야? 거기다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걔가 뭐 부속시설, 정원이나 이런 용도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용도가 뭐예요? 바뀐 거죠. 그냥 일반 나대지에서. 그죠? 그러면 용도가 바뀌면서 그 가액이 증가되면 얘도 보다 실질적으로 뭘 사고 판 건 아니지만 취득으로 봐서 너도 뭘 보겠다, 과세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얘가 실질적으로 지목이 변경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목은 그대로 돼인 거잖아요. 근데 용도가 바뀐 거지.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승분에 대해서도 뭘 하겠다? 과세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네요. 너무 깊이 갈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액면 그대로. 자, 3번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라고 돼 있죠. 자, 이는 뭐냐면, 자, 갑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신탁을 해요. 그 얘를 뭐라고 하냐면 위탁자라 그러고 얘를 수탁자 그래요. 좀 이따 바로 이제 비과세 배울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얘가 A하고 B라는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얘한테 이렇게 신탁을 하게 되면 얘가 등기를 넘겨받은 거죠. 취득을 한 거죠. 그럼 이때 을은 취득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이게 이 신탁 법에 따라 얘가 관리만 해주는 거잖아요. 실제 주인이 얘잖아요. 근데 얘가 그냥 뭐만 하는 거야? 관리만 해줘요. 관리만. 근데 얘한테 세금을 내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비과세를 받아요. 그리고 얘가 사정이 생겨서 병한테 넘어갔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신수탁자 그래. 새로운 수탁자라고 그래요. 그럼 얘도 입장은 똑같죠. 얘도 뭐만 하는 거야? 관리만 하는 거죠. 둘 다 비과세예요. 그리고 얘가 신탁이 끝나서 이렇게 넘어가면 얘는 뭐예요? 자기 거 찾아오는 거죠. 그럼 얘도 뭘 해줘? 비과세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신탁재산은 탁탁탁이 비과세. 탁탁탁. 그죠? 다 또 뭐예요? 탁탁탁이죠.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수탁자, 위탁자에서 신탁 재산은 뭐라고요? 탁탁탁이 비과세다. 자, 배울 건데, 그러면 얘가 비과세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지금 신탁이 됐어요. A 을 앞으로. 근데 얘가 위탁자죠. 이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대요. 여러분,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얘가 얘한테 정한테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다는 건 뭐예요? 팔았다는 얘기지.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AB 부동산 지금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수탁자 을 앞으로 돼 있잖아. 수탁자 을 앞으로. 그죠? 그죠? 그런데 위탁자 지가 바뀌었으니까 요 신탁 AB 부동산 누구야? 이거 제이가 아니라 정이에요. 정. 제이 얘기. 이선희 노래가. 그래 나도 모르게 제이 얘기해.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요? 이 위탁자, 새로운 위탁자가 요 신탁 재산을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왜? 얘가 원래 주인인데 명의는 얘 앞으로 돼 있지만 실제 얘가 얘한테 팔았다는 얘기거든, 결국. 그러면 새로운 위탁자가 요 신탁 재산을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보세요. 3번에 신탁법 10조에 따른 신탁 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 재산을 뭐 한다? 취득한 거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뭐 깊이 가지 마시고. 자, 이게 이제 납세 의무자 등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세 물건 했고요. 좀 넘어가시면 돼요. 자,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이제 58페이지 비과세 나오죠? 비과세. 그죠? 그걸 보겠습니다. 58페이지 비과세. 자, 4절에 비과세 나오죠? 1번 국가 등 취득에 대한 비과세라고 되어 있죠. 58페이지. 여러분 국가 등은 다 비과세입니다. 왜? 얘가 과세권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죠. 자, 근데 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외국정부는 무조건 해주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좋은 말로 상호주의라고 그래요. 상호주의.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뜻이죠. 네가 우리나라 정부 재산에 세금 부과했니? 그럼 우리도 니네 정부 재산, 네가 우리나라 와서 부동산 취득하면 우리도 뭘 하겠다? 과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외국 정부는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그런 뜻이고요. 오른쪽 2번에 국가 등에 또 뭘 한대요? 기속을 시키거나 기부 체납한대. 그럼 최종 소유권이 결국 누구한테 간다는 거야? 국가한테. 그러니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외가 나와요. 거기.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에서 양가로 1, 2번 있죠. 양가로 1번. 이거는 그냥 읽으면 답이 이거 가지고 헷갈리면 안 되죠. 보세요. 국가 등의 기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했대. 아니 기속을 하는 조건으로 비과세 딴 놈한테 팔아먹으면 비과세 해줘 안 해줘? 당연히 안 해주고 기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걸로 조건이 병리돼. 아니 전제 조건이 기속이라니까요. 근데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비과세 해줄 리가 없죠. 너무 뻔한 얘기를 써놓은 거죠. 양으로 2번 국가 등의 기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해받거나, 그러니까 내가 기속을 시켰는데 대신 그 국가 등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내가 대가로 공짜로 받았다는 얘기지. 그럼 뭐요? 대가를 받고 넘긴 거니까 비과세 안 해주고, 그리고 기부 체납 대상물에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대. 내가 기부하는 대신에요. 예를 들면 이게 조건이 있어. 대신 10년 동안 내가 이걸 공짜로 쓰고 그리고 나서 끝나면 줄게. 이런 식으로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 얘는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외 규정이죠. 근데 1, 2번 같은 경우는 따로 외울 거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냥 당연히 얘는 안 해주지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형식적 취득 비과세 신탁재산 나왔네요. 그만 한 거죠. 탁탁탁. 1번 위탁자 수탁자, 2번 수탁자 위탁자, 3번 수탁자 신수탁자. 신탁 재산은 탁탁탁탁탁탁 비과세. 그죠? 볼 거 없죠? 그다음 2번 환매권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환매가 뭐냐면 도로 사오는 거죠, 내가. 그죠? 근데 환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간 환매도 있고 법률에 따른 환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개인 간 환매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개인 간 환매가 뭐예요? 제가 집을 팔면서 친구한테 뭐라 그래? 내가 이걸 파는데 2년 후에 내가 원금이 얼마 더 줄 테니까 나한테 도로 팔아.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약정한 기간 돼서 돈 주고 도로 사오는 게 환매거든요. 근데 개인끼리 하는 건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야. 뭐만 된다는 거예요? 법률에 따른 환매권. 그럼 법률이니까 법이 나오겠죠. 뭔지 모르지만. 그죠? 그리고 법이 나왔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 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재산. 이걸 뭐더라, 이거 외우는 사람 있다니까? 참네, 외우라는 건 안 외우고. 이런 거 외울 시간 있으면 양도세 과세표준 순서나 외우세요. 양도 과세표준 그걸 외우라고 징그럽게 얘기해도 안 외우고 무슨 이상한 걸 막 말도 안 되는 거 외워가면서 나 공부 되게 열심히 했다고. 뭘 열심히 해. 시간 낭비한 거지. 그래서 열심히도 제대로 봐가면서 하시죠. 엉뚱한 거 시험도 안 나오는 거. 왜? 이 법은 지들이 알아서 나오겠죠. 만약에 나오면. 무슨 법인지 모르지만 나오고 꼬랑지에 뭐가 붙었어. 환매 어쩌고 붙었어. 그럼 걔가 법률상 환매겠지. 그럼 뭘 받아? 비과세. 설마 이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매권 행사로 이렇게 가 너 틀렸어. 이렇게 되겠냐고. 그렇게는 안 내요. 그렇게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법률에 따른 환매다. 그러니까 법 나오고 환매권 행사. 그럼 뭐? 비과세. 끝. 그죠? 이렇게 보면 되고. 임시건축물 나오죠. 임시건축물. 그럼 임시건축물은 가설건축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옛날 뭐 어렸을 때 뭐 서커스 같은 거 와가지고 몇 달치 약 팔고 간다든가 아니면 뭐 기존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임시건축물 공사장에 뭐 그죠? 한밭집 같은 거 아니면 모델하우스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걔는 임시로 지은 거죠. 어차피 철거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임시 몇 달 차용하러 줬는데 너 세금 내. 이건 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비과세를 해주는데 그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 가로원에 뭐라고 돼 있어요? 중과세율 적용 과세 대상을 제외한다 했죠. 이게 대표적인 게 사치성 계산이에요. 사치성 계산.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중과세 대상이니까 비과세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돼. 기간 나오죠. 존속 기간의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때 나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죠? 그러니까 사치성 중과세 대상은 비과세 안 되고 그리고 뭐 또한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1년이 넘어버리면 세금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걔는 조건 두 개를 같이 기억해야지 제목만 임시건축물 땡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다음에 뒷장에 공동주택 개수가 또 나옵니다. 그죠? 자, 얘는 뭐냐면 뭐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건물이 아파트 같은 거 오래되잖아요. 그럼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건 뭐 오래돼가지고 그죠? 엘리베이터 타는데 막 그죠? 문도 스무스하게 안 닫히고 내려갈 때도 막 덜컹덜컹하고 내려가고 막 그죠? 스릴 있어요. 막 그죠? 언제 추락할지 모르니까 막 스릴 있는 거죠. 재미는 있죠. 그죠? 언제 추락할지 모르니까 그죠? 근데 노화돼서 그런 거잖아. 그럼 교체를 하게 되죠. 그런 것도 교체할 때 비과세 해주겠다는 뜻인데 조건이 있어요. 얘도요. 두 개가 있네. 얘도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건축법상 대수선은 비과세가 안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공법의 건축법의 대수선이 나오죠. 수선 대수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대수선은 뭐요? 기둥뿌리 세 개를 동시에 고친대. 그럼 뭐요? 대수선이죠. 하나만 하는 게 막 기둥을 동시에 막 대들보 세 개를 동시에 그러면 큰 작업이잖아. 그죠? 대수선 양악수술이죠. 그죠? 그런 거죠. 그래, 됐어. 그건 걔네 비과세 안 해줘요. 그죠?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그리고 금액 기준 나오죠.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얼마? 9억 이하야 된다.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각각의 조건 두 가지를 꼭 같이 기억을 하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툭툭 잘 나온 지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죠? 그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과세 특별한 게 없죠. 그죠? 양도세 비과세하고는 다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뭐가 나와요? 취득 시기가 나오네요. 취득 시기. 얘가 28회 때 나왔죠? 취득 시기 28회 때 나오고 작년 안 나오고. 근데 얘가 뭐 2년에 한 번씩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사항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취득 시기는 뭔 얘기예요? 언제 샀니? 그 얘기죠. 얘가 이걸 왜 따지냐면 이것 때문에 따진댔죠. 얘가 신고납부인데 신고납부 기한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예요. 이거 안 하면 뭐가 나오죠? 60일 안에 신고납부 안 하면 뭐가 부과돼? 가산세.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지나면 가산세예요. 그러면 이 60일이 지나면 여기서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정확하게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60일은 언제 시작하든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신고납부 기한이 언제가 되는지를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취득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까 우리 배웠던 취득의 형태 있죠. 유상무상 해가지고 그 각각의 형태별로 언제를 취득일로 볼 것인가를 법으로 정해주고 그 정해진 날로부터 무조건 60일 따져서 날짜 지나면 뭘 부과하겠다? 가산세 부과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취득 시기를 정해주는 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승계죠. 매매 등 유상승계. 그죠? 자, 그러면 유상승계 취득은 언제를 취득일로 보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로 가요?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뭐 또 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됐죠. 자, 이거는 실제로 돈을 준 날이고요. 요거는 계약서에 있는 잔금 지급일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누가 봐도 실제로 이 돈을 줬다고 인정될 때만 이걸로 갑니다. 왜냐면 입증이 안 됐는데 무조건 저걸로 해주겠다 그러면 매매 당사자가 짜고 치면 날짜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날 돈 중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 그 5개 있었죠? 뭐 있다 있어요. 국수 공판장. 그죠? 국수는 공판장에서 해서 국가로부터 취득, 수익, 공매, 경매, 판결, 법인 장부. 요 5가지 해당되면 뭘로 가요?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간다 그랬죠. 그럼 유상은 이거 빼고는 다 뭘로 가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 개인 간의 거래하면 언제가 취득일이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둘이 매매를 했는데 얘는 계약상 잔금일이죠. 자, 그러면 얘를 개인끼리 매매했어요. 이날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인데 만약에 잔금을 이날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25일 날 주기로 계약서를 썼는데 잔금을 늦게 줬어요. 27일 줬어. 그러면 취득일이 언제일까요? 25일. 25일이에요. 그렇죠? 자, 돈을 땡겨주면 어떻게 돼? 23일 날 땡겨줬어. 원래는 25일인데 미리 줬어요. 여러분 돈을 미리 주고 취득했어요. 언제가 취득이래요? 둘 다 이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걸 외웠다고 해서 이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서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는 무조건 뭘로 간다고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의 의미는 얘가 돈을 미리 주건 나중에 주건 관계없다는 거야. 무조건 뭘로 가겠다? 계약서의 잔금 날짜를 취득일로 본다는 뜻이고요. 그럼 얘는 뭐겠어? 얘네들은 계약서에 잔금은 쓰긴 썼겠죠. 근데 돈을 27일 날 줘버리면 이날이 취득일이 되는 거고 23일 날 주면 이날이 뭐가 된다는 거야? 취득일로 보겠다. 서로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없다. 얘는 무조건 계약서에 관계없이 실제 잔금 지급일. 얘는 실제 잔금 여부 관계없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 간 거래했어요? 이날로 간다겠죠. 그죠? 근데 26일 등기를 했어요. 25일이 계약상 잔금 날짜고 등기를 26일에 했어요. 그럼 얘는 취득이 언제일까요? 25일. 24일 날 등기하면 24일이에요. 24일. 그럼 뭐라고 그래? 야, 씨, 아까는 무조건 이렇게 간다며 또, 근데 갑자기 또 왜 또 뭐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얘는 이제 그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서로 관계없다는 얘기고, 근데 등기가 나오면 항상 그 원칙적 취득 시기와 등기 날짜를 비교해서 둘 중에 빠른 날로 갑니다. 항상 등기는. 그러면 얘는 원칙이 무조건 이날로 간다겠잖아요. 근데 등기 이날 했죠? 뭐가 빨라요? 얘가 빠르니까 이날인데, 여기는 뭐가 빨라요? 등기가 빠르잖아. 그럼 얘는 언제야? 등기 시날이야.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날로 가면 돼요. 근데 같이 지문에 뭐가 같이 나왔어? 등기 날짜 같이 나왔다. 그럼 둘 중에 빠른 날. 우리가 이 시기와 관련된 건 이거하고 양도세 두 군데만 나오거든요. 근데 다 똑같아요. 등기 나오면 항상 둘 중에 뭐 한다? 빠른 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5개 빼고는 무조건 계약상 잔금 날짜로 간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5절에 1번 승계취득 있죠. 유상승계 취득에서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뭐 판결문하고 법인장 묶어놨네요. 그죠? 순서는 잘 기억하시면 돼요. 국수 공판장.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오른쪽 2번 계약상 잔금 지급일.
위 일에 해당하지 않는, 즉 국수공판장에 해당이 안 되는 유상승계는 뭘로 간다?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이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무슨 뜻이에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계약서에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한다? 계약한 날로부터 며칠, 60일이 경과되는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어차피 얘가요,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에요? 60일이. 그러니까 얘는 60일, 우리 날짜가 거의 다 60일이에요, 얘는요. 취득세 나온 게. 원래 30일짜리가 두 개 있었거든요. 그게 올해 개정돼가지고 전부 다 60일 바뀌었어요. 그 날짜 나오는 건 취득세 뭐 찍으면 돼? 60일 찍으면 돼. 60일. 그죠? 자, 그럼 보세요.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에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자, 요게 여러분 거기 그 다만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얘가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왜냐면 자, 여러분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죠. 계약하고 그럼 취득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나중에 하자가 생기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계약 해제된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취득을 안 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를 해? 입증을 하라는 얘기야. 입증을. 근데 입증하는데 뭘 가지고 밑에 1, 2, 3, 4 있죠. 요 네 가지 형태로 계약이 해제된 게 입증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취득을 안 한 걸로 보겠다. 그런 뜻이네요. 보시면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해조서, 인락조서. 이런 화해 인락조서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재판을 했는데 소송을 걸었는데 화해조서가 뭐예요? 정식 판결 나기 전에 판사가 둘이 불러놓고 끝까지 가면 험한 걸 보니까 둘 다 좋은 말 때 여기서 그냥 화해해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 이건 뭐예요? 화해조서라는 거죠. 그 화해조서에 따라서 계약이 둘이 합의해서 해제가 됐다는 게 입증되면 취득을 안 한 걸로 보겠다는 거. 인락조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공정증서. 공증 아시죠? 법무사 사무실 가서 공증 받는 거예요. 내가 계약을 둘이 해제했다고 둘이 가서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이 공정증서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요. 행안부령이 정하는 계약해제 신고서. 당사자 간에 계약이 해제됐다는 걸 거고요. 신고를 하는 거죠. 계약 해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것도 뭐다? 취득을 안 한 걸로 보겠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부동산 거래액이 해제된 신고서. 마찬가지죠. 자, 근데 문제는 공적으로 입증하면 되는데 날짜가 전부 다 뭐예요?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요. 전부 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0일 지난 다음에 공증을 받았다?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날짜가 60일이냐?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취득일로부터 60일이에요. 그럼 어차피 얘가 이게 아니었으면 60일에 신고를 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입증도 며칠 안에 하시라는 거야? 60일 안에 하라는 얘기죠. 자, 이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그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아까 다시 올라가서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뭘 하지 않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럼 이거 등기해버리면 등기를 했는데 했어. 그러면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취득한 거로 보겠다. 최근 시험에 이게 정답이었어요. 뭐라고? 등기한 후 이렇게 나왔어. 등기했대. 그럼 뭐요? 등기한 후 요 밑에 있는 걸로 입증하면 취득한 거로 보지 않겠다. 그러면 땡 틀립니다. 왜? 등기 치면 무조건 뭘로 본다? 취득한 거로 보겠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입증했을 때만 취득을 안 한 걸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죠. 날짜는 외울 거 없겠죠. 전부 다 며칠이에요? 60일 그러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라고 돼 있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자, 요거는 우리 저 1, 2월에도 했지만 연부취득이란 말이죠.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돈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는 거라 했어요? 응? 1년에 한 번씩 줘요. 돈을 1년에 한 번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연부취득이라고 한다. 얘가 100억짜리를 한꺼번에 붙이고 5년간 1년에 20억씩 주는 조건으로 취득했다. 이걸 우리가 연부취득 그럽니다. 여러분 연부취득은 여기저기 걸려 있어요. 취득 시기, 그 다음에 면세점, 그 다음에 과세표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100억짜리를 5년간 20억씩 나눠주기로 했대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말 그대로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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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돈을 5년간 5번에 걸쳐 나눠주네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취득을 하겠죠. 그럼 얘가 이걸 실제로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몇 년 후에 취득해요? 5년 후에 취득하겠죠. 돈을 그때 다 주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5년 후에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5년 후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취득을 해야지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럼 얘가 몇 년 기다려야 돼? 5년. 못 기다려. 세금은 항상 뭘 하겠어요? 올림픽 정신에 더 빨리, 더 많이. 빨리빨리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야, 네가 돈을 한꺼번에 안 주고 20억씩 주니까 세금도 나눠서 내라는 거지. 20억 줄 때마다 여기다가 이렇게 세율을 곱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5번에 걸쳐서 세금을 나눠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연부취득이에요. 자, 그때 그러면 이 용어가 있어요. 용어. 자, 요 20억을 뭐라고 한다? 이게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 연부금액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죠. 자, 금액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20억하고 뭐하고 100억하고. 자, 이 100억을 만약에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 얘하고 헷갈린데. 자, 100억이 연부금액이면 무슨 뜻이 돼버려? 1년에 100억씩, 매년 100억씩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100억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얘는 총액이죠. 그죠? 총 연부금액 그러기도 하고 연부금 총액 그럽니다. 얘는 총액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연부금 총액이고 요것이 매년 지불하는 연부금액이 되는 거죠. 용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얘가 지금 취득세를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20억 줄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렇게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취득일이 언제를 취득일로 보냐 그 얘기인데 얘도 계약서 쓰겠죠. 계약서. 그죠? 근데 계약서 쓸 때 만약에 1월 1일날 돈 주겠다라고 계약서를 쓰게 되면 1월 1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서상의 연부금 지급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얘가 이날 돈을 주면 되는데 돈 줄 수 있다 있어 없다 있어? 1월 1일에 묻죠. 은행 문 닫았잖아. 신정이요. 빨간 글씨. 묻죠. 그래서 1월 2일날 돈을 줬어요. 그럼 이날이 뭐예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언제를 취득일로 본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실제 돈 준 날, 20억 준 날, 그날부터 60일. 그러니까 취득 시기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중간에 돈을 내다가 3번 주다가 여기서 등기 치면 어떻게 됩니까? 등기 치면 아직 2번 남았는데 등기를 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등기를 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이 돈을 다 받았으니까 등기를 넘겨주겠죠. 그 얘기는 여기서 등기 쳤다는 얘기는 여기 돈 다 주고 한꺼번에 취득을 했다는 뜻이지. 그럼 중간에 등기 치면 얘는 취득일이 언제가 되는 거야? 등기 친 날 한꺼번에 취득한 거로 본다. 그죠? 그럼 이때 돈을 이렇게 나눠내잖아요. 얘가 3번째 주고 4번째 주기를 등기 쳐버리면 이때 세금 내야 되잖아요. 아직 다 안 냈잖아. 이때는 얼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될까요? 40억이지. 40억. 왜? 3번은 냈고 여기서 2번 아직 안 낸 등기 쳤으니까 돈 다 줘야 등기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머지 2번 거 안 낸 거 한꺼번에 다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얘가 등기를 친 게 아니라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중간에 계약 해제돼서. 자, 세금을 3번 냈는데 중간에 계약 해제되면 요 앞에 된 3번 낸 거 취득세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이게요, 이 환급이란 말 있죠. 환급. 우리가 이 환급이 시험에 언급될 수 있는 환급이 2군데가 있어요. 중요하게 나오는 게 하나는 등록세, 하나는 요거예요. 근데 하나는 환급을 해주고 하나는 환급을 안 해줘요. 자, 근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자, 항상 우리 취득세는 이름을 잘 생각해야 돼. 얘 이름이 왜 취득세를 하겠어? 그래요. 취득을 해야지 되는 거야. 자, 얘가 3번 내다가 계약 해지됐어. 취득했어 안 했어요? 안 했잖아. 안 했는데 3번 냈잖아.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줘야죠. 얘는 돌려줘야 돼요. 환급해줘요. 그래 환급해주는 거야. 근데 등록세가 그게 있어. 등록세 중요한 특징에 뭐가 있어? 등록세. 등기 등록한 이후에 그 등기가 무효나 말소가 되면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과오납으로 환급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걔는 안 해줘요. 걔는 이미 등기를 해주고 돈을 받고 등기 쳤으니까 나중에 무효가 되든 말든 나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환급을 안 해줘. 근데 그건 등록세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긴 한데 문제는 여러분이 공부를 어설프게 하면 환급이 2군데 나오니까 얘하고 엉켜가지고 아씨 환급 해준다 했더니 안 해준다. 아 해준다는 것 같은데 이거요 해준다는 거는 왜 해준다고요?
중간에 해지돼지 계획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환급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등록세는 환급 안 해주고 얘는 뭐 해줘? 환급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죠. 자, 이때 이제 보시면 그러면 얘는 과세 표준이 어떤 게 과세 표준이야? 금액. 세금 부과할 때 기준 금액이 어떤 거냐는 거죠. 뭐다? 연부 금액이 과표입니다. 연부 금액이 총액이 아니라. 그러면 또 나 연부 금액하고 총액하고 헷갈리는데 여러분 과세 표준이 뭐예요? 자, 여기다가 뭘 곱해? 이렇게 구해요. 항상 이 세율은 어디다 곱해? 여기다 곱해. 그리고 거꾸로 세율이 곱하여지는 금액이 뭐예요? 과세 표준이요. 지금 얘 어디다 곱해? 20억에 곱해? 100억에 곱해? 20억. 왜 과표죠? 과표세율, 그죠? 그러니까 연부 금액이 뭐가 되는 거야?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좀 이따 취득세 과표 배울 건데, 연부 취득이 과표 물어볼 때 잘 나와요? 연부 취득이? 근데,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이 과세 표준이다 하고, 그것만 딸랑 외우면 문제를 틀립니다. 왜? 얘가 다른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이 과세 표준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연부 취득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이렇게 나와요. 연부 취득의 과세 표준이 뭐라고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OX. 맞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잖아.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이니까 매회 지급되는 금액이 뭐예요? 20억이잖아. 그러면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연부 취득만 외워요. 그런 문제를 틀 수가 있죠. 왜? 시험에 뭐라고 나올 수 있다고요? 연부 취득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랬더니 얘는 틀렸다는 거예요. 왜? 연부 금액이네. 얘는 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또 하나. 여기서 만약에 계약금을 주게 되면 그 계약금은 연부 취득 시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계약금.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집을 5억짜리 집을 사, 아파트를. 그럼 계약금 5천 주죠. 10% 줬어, 5천. 그럼 잔금 얼마 줘? 4억 5천 주죠. 왜 4억 5천 줘요? 그 5천만 원 계약, 그게 원래 전체 취득 금액 중에 일부를 미리 준 것 뿐이죠. 그럼 당연히 그 계약금도 어디에 들어가? 취득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거지. 얘가 연부 취득하면서 얘도 계약금을 줄 수 있잖아요. 계약할 당시에. 그리고 1년 후에 돈을 낼 거 아니야? 1년 연 단위로 가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계약 준 것도 뭐 해야 돼? 포함을 시켜야죠, 당연히. 그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지.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이 과표인데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고 계약 보증금이 있으면 계약 보증금도 포함한다. 그게 제외한다. 그럼 틀리고. 그리고 또 하나, 얘는 그럼 언제 쓰니? 얘는 면세점. 우리 면세점 배우죠. 취득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면세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뭘 가지고 한다?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 두 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시험에? 면세점 적용의 경우 연부 취득은 면세점의 경우 연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땡, 틀린 거죠. 뭘 가져간다고?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한다. 자, 그래서 결론 정리를 하면 이 연부취득은 얘가 성립이 되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이 두 가지가. 하나는 취득가액이 50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자, 100억, 20억 크게 놀다 갑자기 50만 원 나왔어요. 그럼 이 말은 50만 원 초과될 때 연부취득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연부취득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래. 왜 안 될까요? 50만 원 이하면. 금방 했잖아. 50만 원 이하. 면세점.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이 적용되잖아. 그럼 면세점 취득세 부과해야 안 해요? 안 해요. 50만 원이 아예 부과를 안 하잖아. 그럼 연부 취득이고 뭐고 성립될 여지가 없지. 일단 세금을 내야지 연부를 하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금액이 그래도 뭐보다는 면세점 금액인 50만 원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야. 왜? 그래야 면세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조건이 50만 원을 초과해야 돼. 그러면 얘가 이 50만 원 초과, 즉 면세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떤 금액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얘는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얘는 최소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연부란 말은 결국 분할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 분할이란 말이 성립이 되려면 최소한 몇 번은 나눠줘야 돼요? 2번. 그럼 얘는 돈을 1년에 한 번씩 주잖아. 그죠? 그럼 최소 계약 기간이 몇 년 이상이 돼? 2년 이상은 돼야 2번 이상 나눠주기에 분할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연부취득의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쪽에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자, 얘는 과표는 뭐다? 과세표준은 연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그죠? 그 다음에 면세점은 뭘 가지고 판단하고,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총액으로 가고. 그 다음에 취득 시기는 뭘로 간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간다. 그 얘기네요. 그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 기억할 게 뭐예요? 아까 연부치도 말씀드린 여기서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 보증금 있으면 걔도 포함을 하고, 중간에 등기치면 한꺼번에 취득한 거로 보고,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을 해준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얘가 취득 시에도 걸려있죠. 면세점도 나오죠. 그 다음에 과표도 나오죠. 여러 군데 걸리는 거지. 그죠? 그 전체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부 취득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얘기도 나중에 제가 유학집에 따로 있어요. 유학집에 정리해놨어요. 그죠? 그때 나중에 그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거기 3번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래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 그랬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 취득가의 총액이 면세점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라고 돼 있잖아. 왜요? 그럼 면세점 적용이 취득이 안 된다 했죠. 그죠? 그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죠? 그리고 오른쪽 팁에 보면 연부란 그랬잖아요. 찾으셨어요? 매매계약상 연부계약 형식과 일치에 안 납부된 대금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 걸쳐 그랬잖아. 왜? 1년에 한 번씩 주니까 2번은 나눠줘야 되니까 최소한 2년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상승계는 1번 무상승계 취득 원칙이 언제래요? 계약일이래. 계약일. 원칙 계약일. 근데 예외가 있죠. 그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그랬죠. 그러니까 유증은 유언하는 거예요. 유언. 그죠? 근데 유증은 안 물어봐요. 만약에 물어보면 상속밖에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승계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 딱 물어보는 상속 증여 2개만 물어봐요. 상속 증여. 그러면 자 보세요. 무상은 원칙이 언제라고요? 계약일이래요. 근데 상속은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야? 상속 개시일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증여는 언제가? 증여는 언제가 취득일이다? 안 배웠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설마 여기서 여러분이 뭔가를 옛날에 내가 가르친 걸 여러분이 기억해서 내가 그걸 기억하라고 물어보진 않겠죠. 설마 그렇게까지 안 물어봐요. 금방 한 걸 물어보는 거지. 금방 한 거. 그죠? 계약일이지, 계약일. 왜? 무상은 계약일이라며, 원칙이. 우리 꼴랑 2개 배운다. 금방 얘기했죠? 상속, 증여 2개 배워. 근데 원칙이 이거래. 근데 얘는 예배래. 하나 남은 애가 누구요? 증여네. 그 얘는 언제야? 계약일이지. 얘기를 안 해도 알아야 되는데 안 배웠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왜냐면 원칙과 예외가 있잖아요. 원칙과 예외란 말을 잘 기억하시면 원칙과 예외가 있다니 거꾸로 해석하면요. 예외를 뺀 나머지는 다 뭘로 간다는 거야? 원칙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그죠? 나중에 부가징수할 때 제가 이 얘기를 또 할 거거든요. 비슷한 얘기를. 그럼 그때도 헤맵니다. 엉뚱한 얘기하는 거죠. 자, 취득세는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돼요.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60일이잖아, 60일. 왜? 원칙이 취득으로 60일이야. 누구만? 상속만 예외다냐? 그럼 상속 빼곤 다 며칠로 가라는 거야? 60일. 근데 그걸 3개월 이렇게 되거든요. 처음에 옛날에 3개월. 그랬더니 맞았답니다. 3개월. 걔는 증여세.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막 나중에 엉켜요. 막 증여세, 증여, 뭐 취득세 막 엉켜. 그래가지고 얘는 뭐는 3개월이고 얘는 뭐 어떤 60일이고 막 이러는데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 상속 증여 받았어요. 상속 받으면 세금 뭐네? 상속세. 증여 받으면 중개세네요. 자, 이거 상속세 신고해야 돼. 국세청에다. 그죠? 6개월 안에. 증여세는 3개월 내에 신고해야 돼요.
자, 이건 세금 냈어. 이게 끝이에요? 상속 증여 받았으니까 본인 앞으로 뭘 해야 돼? 등기 치해야 되잖아. 뭘 해야 돼? 취득세 내야죠. 상속받아 본인 앞으로 등기치려면 취득세 내야 되고, 증여받아 본인 앞으로 등기치려면 뭘 해야 돼?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이 얘기야. 그럼 이 취득세는 상속을 받아 상속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속을 받으면 세금을 두 개를 내는 거죠. 상속세도 내고 등기칠 때 취득세 내는 거고, 증여받으면 증여세 따로 내고 등기치려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상속은 이거든 다 날짜가 똑같아요.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내용일 때 세법에서 상속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기간 물어보는 건 다 뭐라겠어? 6개월, 9개월이에요. 상속을 받아서 상속세를 언제까지? 6개월, 9개월. 상속받아서 취득세를 언제까지? 6개월, 9개월. 나이트클럽을 상속받았으면 언제까지 용도를 바꾸면 중과세 안 한다? 6개월, 9개월. 나이트클럽 상속받았어. 근데 얘가 중과세 하거든요. 근데 얘가 일정 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쓰면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몇 개월? 상속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몇 개월? 6개월, 9개월. 똑같다는 거야, 다. 근데 얘는 아니죠. 증여는 증여세는 3개월인데 취득세는 언제까지 해야 돼? 60일이에요. 이거 이해 가세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낸다는 걸 인식을 못하면 이걸 엉킨다니까요. 이것도 헷갈려가 죽으려고 한다니까. 나중에 오셔가지고 나 이미 헷갈린다고. 헷갈릴 게 뭐가 있어요? 얘는 따로따로 내는 거야. 따로따로 국세니까. 근데 뭐예요? 상속이든 증여든 등기치려면 취득세를 따로 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때 상속은 6개월이지만 나머지 증여로 취득세 신고는 몇 개월에, 며칠? 60일 안에 해야 되는 거야. 증여세는 3개월이지만, 그죠? 근데 이게 엉켜가지고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상승계 1번. 그렇고, 양가로 2번. 해당 취득 물건 똑같아요. 무상으로 취득했는데도 뭘 하지 않고, 등기 등록하지 않고, 다음 하나에서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냥 60일인데 다 자세히 볼 거 없어요. 그거. 그죠? 똑같은 얘기니까. 자,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62에서 3번. 등기일 또는 등록일. 자,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 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여러분 이혼할 때 우리 그거 배웠었잖아요. 위자료를 갖다가 부동산 주면 뭘로 본다 했어? 양도로 본다 했잖아요. 근데 뭘 하면 양도가 아니에요? 재산분할. 그죠? 그 남편이 재산분할해서 부인한테 줘요. 그럼 남편은 양도세를 안 내요. 왜? 양도가 아니니까. 하지만 부인은 본인 앞으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그럼 뭘 해야 돼? 취득세 내야 되면. 취득세 내야 돼. 누가 내야 돼? 제세 공과금은 본인 부담이에요. 항상. 그죠? 남편이 줬잖아. 그럼 제세 공과금 누구? 부인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그러니까 본인 할 때 취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물론 특례세로 가긴 하지만 그럼 얘는 언제가 취득일로 본다? 등기시날. 그 얘기는 뭐 등기시를 돈 내고 그냥 등기하라는 얘기지. 받으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자건 남자건. 왜? 남편이 상가를 준대. 지금 가져가래. 근데 제세 공과금이 없어가지고 등기를 못 쳐오면 나 나중에 가져갈게. 나중에 안 돼. 지금 당장 가져가. 그럼 어떡할 거야? 돈이 없는데 등기를 붙이는데 있어야 되는 거지. 비자금이. 그죠? 근데 있겠지. 뭐 여자들은 다 있지. 남자들이 없는 거지. 그죠? 우린 만들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된 게. 그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등기시날. 그리고 양가로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위 일가 이의 유상 또는 무상 취득에 따른 취득일 전에 보냈대. 등기를 하게 되면 언제? 등기친날. 결국 뭐가 빠르다는 얘기야? 등기가 빠르면 뭘로 간다는 거예요? 등기친날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죠. 자, 보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시취득이 나오죠? 원시취득. 여러 개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건축물, 건축이 나와요. 양가로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로 취득하는 경우. 자, 그러면요.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사실상 당일 중 만날 빠른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근데 1번이 그건데 2번은 도시개발 사업이 나오고, 그죠?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법 얘기가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법상 취득한대요. 자, 그러면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이 나왔네요. 그죠?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 우리 공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는 뭐가 나오냐? 환지 얘기가 나와. 환지. 그럼 환지가 나오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에요. 이건 개발법에 나오는 거죠. 자, 정비법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소유권 이전 고시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문제 읽다가 도시 및 주거가 어쩌고 나오면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공법 배우시면 이 소유권 이전 고시란 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나온 용어고 환지는 어디서 나와요? 정비법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 보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헷갈리면. 그리고 둘 다 똑같아요. 이것과 뭐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그 지금 보세요. 양가로 2번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법에 따른 재건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 사업주에 따른 환지 처분 또는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과 그 다음 뭐라고요? 사실상 사행일 중 빠른 날. 그러니까 얘는 이것과 둘 중에 빠른 날이고 얘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과 사실상 사행일 중마다 빠른 날로 가겠다. 이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런 뜻이네요. 자, 보시면 되고. 양가로 3번도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재작년 시험에다 한번 언급됐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최근에 나올 일이 또 뭐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2년째니까 거의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1번, 2번까지 보시면 돼요. 거의 잘 안 나오다 한 번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잘 보시면 여기까지. 그럼 지금 보시면 취득 시기가 기본이 유상승계, 무상승계, 그 다음에 원시 취득, 연부 취득이 기본이에요. 네 가지가. 그죠? 거기다가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2번에 토지가 나오죠. 매립간청. 바다를 아까 배웠어요. 여러분, 니역가에다 돌 치러가지고 바다 메꿨네요. 그죠? 그럼 얘는 언제가 취득일이냐? 매립간청하고 공사준공, 인가 떨어지면 그 공사준공, 인가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62페이지 맨 밑에 2번 토지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줄 끝에 공사준공, 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랬죠? 근데 그 공사준공, 인가 전에 미리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제 사용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 시험에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사용했어. 그럼 항상 뭐예요? 실제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주 취득은 거기 선박 차량 기계 장비 나오죠? 걔는 부동산 아니기 때문에 걔는 잘 언급이 안 되고요. 2번 지목 변경 있죠? 지목 변경. 그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죠? 출처 있죠? 기출문 나왔다는 얘기죠.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다. 그러니까 실제 변경된 날하고 공부상에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데 다만 얘도 마찬가지죠. 지목 변경 전에 뭐 사용을 하게 되면 걔는 언제다? 사실상 사용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시험에 보면 오른쪽에 거기 족보 있죠. 족보. 그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 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맞아? 틀렸죠? 왜요? 어디가 틀렸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가 틀린 거지. 왜? 미리 사용하면 걔는 뭘로 가? 사실상 사용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얘가 재작년 시험하고 24회 때 나왔던 거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64페이지 6절 과표 나오죠? 여기부터 가겠습니다.